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에 재직 중인 박탄솔입니다. 먼저 농식품 신소재 연구소 국제 세미나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Gut Microbiome of Ruminants, 반추동물 장내 미생물 균총 또는 이제 미생물 기능성이 반추동물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제 지금까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루멘 프로토자 프로젝트를 이제 말씀드리고 사료와 표현형질 연관,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루미널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추동물을 포함한 이제 애니멀 마이크로바이옴 특이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제안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추의 미생물들은 반추동물 섭취한 이제 여러 사료 조성들을 반추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 휘발성 지방산, 그리고 마이크로비얼 프로틴,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플랜트 톡신들도 이제 분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반추동물을 우리가 피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 반추의 미생물들을 피딩을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반추의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고 있는 큰 4개의 미생물 균총을 보시면 박테리아, 프로토조아, 알키아, 주로 메타노젠이고요. 펑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반추위 내에서 이제 사료들이 분해가 되고 반추동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전변되게 되고요. 네. 이러한 반추 마이크로바이옴들은 멀티킹덤 마이크로바이오타들은 이제 사료의 분해, 그리고 호스트 애니몰의 이제 표현 형질, 그리고 호스트 애니몰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많은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반추동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추의 발효에 의한 일종의 네거티브 이펙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반추의 발효 과정 중에서 메탄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료 단백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필요한 과정인 사료 단백질 분해가 반추위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추동물 프로덕트, 이제 우유나 고기에 이제 포화도가 증가하게 되는 과정인 바이오 하이드로지네이션 과정을 통해서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네거티브한 이펙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어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포함을 해서 사료적인 접근법, 면역학적인 접근, 그리고 호스트 지네릭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여러 네거티브 이펙트들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의 융합을 통해서 여러 반전도물 생산성을 포함한 환경적인 이슈들을 이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있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반추의 프로토조아 연구가 되겠습니다. 반추의 프로토조아는 반추의 미생물 군집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균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가장 덜 된 미생물 균총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순수 배양이 불가능하고요.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진 지놈 시퀀스가 최근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추의 프로토조아에 관련된 지식들이 이제 인젝트한 에비던스로부터 유래된 것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p to 50%까지 반추의 전체 마이크로비아 바이오매스를 차지할 정도로 반추의 프로토조아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다이제스션 관련된 파지티브한 이펙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톡시피케이션, 옥시즌 컨섬션과 같이 다른 미생물들의 활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추의 프로토조아가 없이도 반추 동물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프로토조아는 이제 수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메탄과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다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단백질을 한번 이제 리사이클링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트로젠 유틸리제이션 이피션시, 질소 이용 효율을 낮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토조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놈 시퀀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엔토디늄 카오데이럼이라는 반추인에 존재하는 우점하는 프로토조아 스피시스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제 매크로뉴클리어 지놈 시퀀스를 이제 시퀀싱을 실시를 하였고요. 이제 매크로뉴클리어 셀 아이솔레이션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시퀀싱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유캐리오틱 지놈 시퀀싱을 실시를 하였고,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이제 호라이즌탈 진 트랜스퍼 캔디데이트를 찾은 건데, 반추위 프로토조아가 다른 반추위 박테리아들 그리고 심지어 반추위 곰팡이로부터도 여러 글라이코실 하이드롤레이시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사용되는 셀룰레이즈, 헤미셀룰레이시스, 올리고사카라이드 데그레이딩 엔자임 같은 경우를 트랜스퍼해서 반추위 내에서 이 친구들이 좀 더 잘 어댑테이션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있어서는 반추위 프로토조아가 다른 미생물들을 프리데이션하고 프로토조아 셀 간의 컨저게이션을 통해서 이런 지네틱 인포메이션들을 좀 더 빈번하게 주고받은 게 아닌가. 그런 영향으로서 이런 글라이코실 하이드롤레이즈가 반추위 프로토조아에서 많이 발견된 게 아닌가. 라는 결과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추위 프로토조아는 반추위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반추위 프로토조아 셀 안과 밖의 시퀀싱을 조사한 결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반추위 프로토조아 셀 바깥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균총과 셀 안쪽에 또는 셀과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는 박테리아의 균총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피딩 비헤이버를 피딩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사료를 피딩한 이후 8시간까지의 이제 알파 다이버시티를 분석한 결과 2시간까지 가장 높아졌고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프로토조아 액티비티는 피딩 후 2시간 이내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추위 프로토조아는 박테리아를 전변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반추 동물의 질소 이용 효율, 사료에 내에 있는 질소를 이용하는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 결과에서 보시면 이제 동물 실험 결과인데 서로 다른 반추위 프로토조아 균총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반추위 암모니아 농도 그리고 하부장기로 내려가는 미세먼지 단백질의 양을 측정을 하였을 때 파우나 프리, 프로토조아가 없는 동물에서 가장 낮은 반추위 암모니아 농도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 다른 이제 반추위 프로토조아 균총을 가진 동물들과 비교를 했을 때 파우나 프리가 미세먼지 단백질이 하부장기로 내려가는 정도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로써 반추위 프로토조아를 만약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질소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결과로부터 이제 몰레큘러 다킹을 통해서 효과적인 천연물, 반추위 프로토조아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천연물을 찾아보자라는 접근법으로 몰레큘러 다킹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엔토디누 카오데이럼의 지놈 시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엔토디누 카오데이럼이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즈의 스트럭처를 프리딕션을 하고 이게 예측된 단백질 구조에 이제 여러 천연물 후보군들을 다킹을 시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킹된 결과로부터 이제 다킹 스코어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천연물들을 셀렉션하게 되고 이렇게 선정된 천연물들을 인비트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애니멀 트라이얼까지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료 또는 이제 반추동물 표현형질 관련된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육으로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한우에 대한 한우와 그 한우의 마블링 스코어에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 플롯 결과를 보시면 unweighted uniflag에서는 유의적인 차이, weighted uniflag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우 마블링 스코어 그룹과 하이 마블링 스코어 그룹 간의 차이였고요. 이 결과는 이제 서로 다른 마블링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개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반추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 어떤 특정 미생물들의 프리센스 앤 앱센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우점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점하는 개체들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미생물체 기능성 분석에서는 이러한 미생물 쪽에 이제 오버롤 마이크로바이오타 디퍼런스가 펑셔널 디퍼런스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문장이 이제 아래 문장이라서 가져왔는데 The players may change but the game remains 라는 반추위 내에서의 여러 미생물들이 하나의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서 가지고 왔고 보통 미생물 쪽에 변화가 있더라도 미생물체 기능성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반추위 내에서는 그렇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검증한 실험이 되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블링 스코어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점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박테리아 탁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트리비브리오와 뷰레이디아와 같은 바이오 하이드로지네이린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마블링 스코어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우점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반추위 내 지방산 불포화도가 높을 때 마블링 스코어가 높게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블라우시아 같은 경우는 메탄오진과의 경쟁을 통해서 수소를 아세테이트로 전변시켜주는 이제 미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메탄 발생으로 허실될 수 있는 에너지를 아세테이트, 호스트 애니멀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VFA 형태로 전변시켜주는 이 박테리아의 우점도가 증가를 하면 에디셔널 에너지가 반추동물에게 가게 되고 그런 에너지를 인트라머스큘러 팻 디포지션, 마블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우점도 차이였고요.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앵거스를 대상으로 해서 마블링 어소시에이티드 루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논문 결과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공통된 부분을 이제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우에서도 그렇고 앵거스에서도 그렇고 미생물체 종 다양성의 수치를 이제 차오1과 Observed Amplicon Sequencing Variant로 분석을 했을 때 하이 마블링 스코어 그룹에서 이제 이런 미생물체 종 다양성, 미생물 리치니스가 좀 더 높게 관찰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미생물체 종 다양성 지수들과 더불어서 베르코 마이크로비아라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박테리아 파일럼 또한 이제 이 지표들과 더불어서 두 브리드, 두 비프 캐럴에서 마블링 스코어와 양의 상관관계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표 또는 이제 박테리아의 어번던스는 마블링과 더 많은 마블링을 만들 수 있는 개체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마커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은 제가 이제 중앙대 와서 이제 학부생들과 처음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이제 중간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NCBI 퍼블리시되어 있는 220개의 반추위 6S 리보솜 RNA 진 시퀀싱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석한 결과 이제 앵거스 한우 와규의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제 보시기에 이제 클리어한 세퍼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들의 비육 시기라던가 사료 조성 같은 데이터가 더 있어야 더 유의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같은 비프 캐리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이런 클리어한 세퍼레이션이 보인다는 것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한우보다 육질이 좋다고 알려진 와규 그리고 한우보다 이제 성장을 더 잘한다고 알려진 앵거스의 가운데에 한우가 마이크로바이오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만약에 우리가 와규랑 앵거스에서 적절한 바이오마커,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한우에서 어떤 방식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좋은 연구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할 때 사료적인 측면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적인 차이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익스클루시브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고, 이제 사료의 에너지 레벨 차이, 사료의 에너지 소스 차이에 의해서 특이적으로 각각의 처리구에서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있음을 밝혔고, 특히나 더 많은 미생물이 더 그 사료를 이용하는 데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로우 에너지 다이어트, 그라운드 콘 다이어트에서 보다 많은 숫자의 스페시픽한 네트워크가 발견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스페시픽한 네트워크에 많은 종류의 펑가이가, 곰팡이가 참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런 반추위 내에 프로토조와 더불어서 덜 이제 알려졌던 이제 곰팡이에 대한 중요성을 어, 제시했던 연구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실험에서 저희가 주로 애니멀 퍼포먼스 데이터랑 미생물 어번던스랑 이제 코릴레이션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릴레이션은 이제 인과성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크 프로테인 일드, 밀크 팻 일드, 밀크 락토스 일드와 하이 에너지 다이어트에서 우점한다고 알려진 코프로코커스 루미노코커스 반추위 박테리아의 대표적인 이제 종이라고 지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추가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피시타코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루미노코커스와 코프로코커스가 가지고 있는 지노믹 컨텐트, 그들이 어떠한 이제 유전인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을 한 탁소노믹 드라이버 어널리시스를 실시를 하였고 그 결과 여러 아미노 애시드 바이오신테시스 패스웨이와 특히 루미노코커스가 이 패스웨이가 하이 에너지 다이어트에서 우점하게 되는데 그 특성들을 드라이빙하는 박테리아라고 이제 검증을 하였고 루미노코커스와 코프로코커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ABC 트랜스포터 그리고 파이로베이트 메타볼리즘과 같이 VFA 생성량을 증가시키고 생성된 VFA 또는 다른 아미노애시드와 같은 여러 서브스트레이트들을 여러 기질들을 반추 이벽을 통해서 트랜스포트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도 이제 저희가 탁소노미 드라이브로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이 결과로서 하이 에너지 다이어트에서 보다 많은 유성분 생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루미노코커스와 코프로코커스가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더 인과성에 근접한 연구 결과로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히스트레스 카우에서의 이제 메타제노믹 어널리시스 결과입니다. 히스트레스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젖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홀스테인 종이 히스트레스에 민감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히스트레스에 의해서 드라이메르 인테이크가 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된 여러 가지 메타볼릭 디스오더들이 일어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논문 결과에서는 저지종과 홀스테인 종을 비교를 했을 때 저지종보다 홀스테인이 히스트레스에 보다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히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또한 유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메타제노믹스 어널리시스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메러 인테이크가 여러 메타볼릭 디퍼런스의 유의적인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메러 인테이크를 상쇄시킨 페어 페드 설먼 뉴트럴리티 컨트롤 그룹을 만들어서 히스트레스랑 비교한 실험을 중국 농업과학원과 이제 코어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하였고 현재 이제 서미션한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익스클루시브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분석한 것처럼 각 그룹에 스페시픽하게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멀타 킹덤 루멘 마이크로바이오터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였고 특히나 휴먼에서도 오비스티랑 유의적인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퍼미큐리스 박테로이디티스 레이시오 또한 히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또한 이제 추후에 이제 히스트레스 관련된 바이오마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루미널 마이크로바이오터 트랜스플란테이션, 송화제에서의 RMT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얼리 라이프 인터벤션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추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는데 접근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2010년 폴 와이머의 결과에서 어른 소의 두 서로 다른 반추위 pH 그리고 반추위 VFA 생산량을 가지는 어른 소의 토럴 루멘 컨텐트 익스체인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반추위 컨텐트를 완전히 두 개체 사이에 익스체인지를 시킨 실험이었는데 그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본인 그 개체가 가지고 있던 특성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또는 이제 40일 정도 만에 pH와 VFA 생산량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논문 결과로서 이미 성숙된 반추위 마이크로바이옴은 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네, 라는 이제 결과가 제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연구자들은 특히 엄청나게 급격한 사료 조성의 변화를 겪는 어린 송아지 시기, 콜로스트럼 급여부터 대형류 급여, 그리고 점차 고형 사료의 양을 늘려가는 이러한 급격한 사료적인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추위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겪는 어린 송아지를 타겟팅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조절하자라는 이제 접근법을 많이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휴먼에서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스 인펙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FMT를 많이 실시를 하는데 그 아이디어로부터 RMT, 루멘 마이크로바이오터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실시하게 되었고 건강한 어른 소의 반추위 컨텐트를 이제 반추 위액 또는 위 컨텐트를 어린 송아지에게 급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보통 이제 섬유소 분해 능을 증가시키고 애니멀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고 파퓰레 그로스를 증가시키고 밀크 팻 디프레션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하면서 RMT를 많이 실시를 합니다. 제가 실험한 RMT 이제 실험 방법은 반추 위액을 박테리아 인리치드 루멘 플루이드와 프로토조아 인리치드 루멘 플루이드로 나눠서 송아지에게 급여를 실시를 하였고 물론 DNA 시퀀싱도 실시를 하였지만 이제 RNA 시퀀싱 결과가 보다 애니멀 퍼포먼스랑 많이 연관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파이프라인과 같이 이제 루멘 샘플로부터 토럴 RNA 익스트랙션을 하고 이제 시퀀싱 그리고 호스트 지놈 필터링 리보즈말 RNA 그 호스트 필터드 리즈로부터 탁소노믹 클래시피케이션을 실시를 하고 넌 리보즈멀 RNA로부터 펑션 아노테이션을 실시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축을 해서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요. 아까 연구의 사전 연구로서 이제 저희가 또 중국 농업과학원과 USDA와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RMT를 이제 뉴본 메일 캐럽스에 급여를 했을 때 루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발생량, 발생 수와 이제 발생 빈도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RMT를 프리위닝 데어리 캐럽스에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박테리아 인리치드 루멘 플루이드 이너큘럼을 이제 3에서 6주량에 매주 급여를 실시했을 때 부티레이트 몰랄 프로포션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티레이트 같은 경우는 장내 건강성과 유의적으로 연결되는 VFA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템포러리하게 변화는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리커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둘 다 DNA 시퀀싱, RNA 시퀀싱을 둘 다 동시에 했었는데 그 결과에서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어서 또 한 슬라이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테로이디티스는 반추위 내에서 우점하는 박테리아 파일럼입니다. 그런데 이 박테로이디티스의 우점도가 식스네스에서는 아주 크게 나타내는 반면 RNA 시퀀싱에서는 유의적으로 낮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너스 레벨에서는 박테로이디티스를 대표한다고 알려진 프레보텔라 같은 경우가 식스네스에서 대표적으로 디텍션되는 박테리아 지너스였던 반면에 RNA 시퀀싱에서 그 우점도는 훨씬 낮게 관찰되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알려졌던 프레보텔라의 다양한 반추위 내에서의 역할들이 생각보다 오버에스티메이션 됐을 수도 있겠다. 실제 액티비티에서는 그런 결과였고요.
특히 이제 오버럴한 베타 다이버시티를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유의적인 차이를 16S와 RNA 시퀀싱 사이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박테리아 제네라, 알키아 제네라, 그리고 미생물체 기능성이 이런 RMT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전체 쉐어드된 숫자들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포텐셜리 트랜스퍼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논문 결과에서 애니멀 퍼포먼스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아마도 이런 RMT를 이제 3주에서 6주량에 급여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저희가 발견했던 여러 박테리아 제네라가 애니멀 퍼포먼스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박테리아 제네라의 펑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티리오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장내 연관성에 영향을 주는 부티레이트를 많이 생산하는 미생물인데 박테리아인데 파필라 렌스와 이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메가스파이라도 이제 부티레이트 프로듀서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티레이트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이제 그들의 기능성을 이해함으로써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니멀 마이크로바이옴 특이적인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6S 리보즘 RNA 진 시퀀싱을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 분석이 많이 실시가 되었었는데 이제 메타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6S를 통해서 진 시퀀스를 통해서 미생물체 기능성을 프리딕션하는 툴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고요. 네. 그 툴이 이제 파이크러스트라고 불리는 툴인데 이런 파이크러스트 그리고 그들의 이제 세컨드 버전인 파이크러스트2 같은 경우는 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휴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툴을 이용해서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했을 때 그 정확성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이제 유럽의 연구 그룹이 카오피아이라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파이크러스트와 카오피아이를 비교를 했을 때 메타지놈과 보다 좋은 연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설치류 특이적인 이제 파이크러스트 툴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IMGMC라는 이제 파이크러스트 IMGMC라는 툴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홀지넘 시퀀싱 이 이제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기존의 파이크러스트 툴입니다. 그런데 IMGMC라는 이제 설치류 특이적인 파이크러스트를 실시했더니 보다 파이크러스트 디폴트와 비교를 했을 때 보다 홀지넘 시퀀싱과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석하는 샘플 특이적인 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 연구 결과에서 이런 카오피아이와 파이크러스트2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하였더니 그 기능성의 오버롤한 커뮤니티가 서로 다르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카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의 렐러티브 어번던스가 카오피아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반추위 내에는 이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카오피아에는 푼게이트 1000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놈 시퀀싱이 된 미생물들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추위 특이적인 기능성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2 클로버백이라고 이제 차임2라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 내에 이제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툴에서 이제 뭐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샘플 타입에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샘플들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있어서 우리가 과연 탁소노미 클래시피케이션, 그 미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실시를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존재를 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툴에서는 14가지의 샘플 타입을 나눠서 그 각각의 샘플 타입에 보다 웨이트를 줘서 그 웨이트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미생물들에 대해서는 그 미생물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14개 샘플 타입들 가운데 Animal Distal Gut, Animal Proximal Gut이라고 불리는 이제 Proximal Gut 같은 경우는 아마도 루멘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스탈 것은 아마 분변 미생물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추위 또는 분변 미생물에 특이적으로 우리가 탁소노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이런 탁소노미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한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이제 큐트 프로백을 다 적용을 해서 돌리고 있고요. 이 논문 결과에서 살펴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제 웨이트 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을 제가 표시를 해두었고요. 특히 애니멀 프록시멀 것, 애니멀 디스탈 것에서 이제 그냥 보통의 디폴트 방법을 썼던 거랑 이제 에버리지 웨이트 둔 거랑 샘플 스페시픽 웨이트 줬을 때 이제 샘플 스페시픽 웨이트 줬던 결과에서 지너스 스페시스 레벨 모두에서 에러 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샘플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추동물 특히 이제 반추 위액 샘플링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는 반추동물에서 반추 위액을 뜨는 과정이고요. 사실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다면 가장 손쉽게 반추 위액 얻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에 우리가 캐뉼레이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럴 튜빙, 스토먹 튜빙을 이용을 해서 위액 샘플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토먹 튜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숙달되더라도 한 마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의 반추액을 이제 샘플링 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좋은 이제 통계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이제 많은 동물의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이제 제시되어졌던 방법이 이제 북할 수압이라고 반추동물의 구강으로부터 이제 샘플링을 실시해서 그 샘플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샘플이 과연 반추위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이제 그 가설로는 반추동물이 이제 반추를 실시를 합니다. 반추위 내에 존재하는 이제 컨텐트들을 다시 리거지테이트해서 구강으로 다시 올려서 다시 저작을 하고 이제 섭취를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추위에 있는 미생물 균총이 이제 구강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강에 남아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잘 샘플링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이제 반추위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샘플링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2015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스토머 튜빙을 통해서 이제 루멘 컨텐츠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고 부컬 스왑 구강에서의 이제 사료 조성 차이에 따른 이제 부컬 스왑을 실시를 했는데 육안으로 보셔도 스토머 튜빙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강에 존재하는 오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제 컨테미네이션 된 형태라서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오럴 탁사를 적절하게 이제 익스크루딩 배제를 시킬 수 있다면 이 논문 결과에서는 이제 배제시킨 이후에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를 보았더니 샘플링 방법의 차이에 의한 디스트리뷰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오히려 사료 조성의 차이가 잘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저자들은 부칼 수압이 충분히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대변할 수 있는 샘플링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이런 여러 팩터들 가운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컨펌이 되고 있는 이제 형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반추의 건강성과 관련되었을 때 이제 반추 동물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은 훨씬 더 서로 다른 트레이스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반추 동물의 사료 효율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질 것이다 는 것입니다. 2014년, 2016년에 발표됐던 논문 결과들인데 현재 이제 7년,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료 효율 관련돼서는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잘 검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료 효율 이제 efficient한 루멘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inefficient한 루멘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미생물 바이오마커 또는 이제 미생물체 기능성 바이오마커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이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추동물을 우리가 이제 셀렉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루멘 마이크로바이옴도 일정 수준 이제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전에 대한 것에는 이제 동물의 이제 여러 이제 바디 컨디션이라던가 여러 이제 행동학적 부분들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헤리터블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반추동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이드 이펙트들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추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